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홈즈의 이상민 소장입니다. 제가 지지역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영상을 이제 올리지는 않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문의 전화들이 많이 오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행정소송을 뭐 한다고 하길래, 무슨 행정소송을 하느냐 했더니 평택경찰서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를 차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를 차단했느냐 했더니, 네, 그쪽으로 해가지고 많은 불법 유턴이 있는가 봐요. 불법 유턴이 있다 보니까 사고에 대한 위험도 높고 해서 평택경찰서에서 거기다가 가드레일을 설치해가지고 그쪽으로 바로 진입을 못하게 막아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왜 소송을 왜 합니까? 그랬더니 뭐 사유재산권 침해를 당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수용당하는 것도 사유재산권 침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행정소송을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한 6천만 원 정도 된대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거 왜 하냐고 그랬어요. 뭐 그거 하게 되면 뭐 사유재산 침해로 인해 가지고 우리 수용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거 행정소송 가봐야 보나마나 패합니다. 왜냐, 경찰서에서 그것을 막은 이유는 불법 유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위험을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게 공익적인 목적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판사가 그거 사유재산권 침해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행정소송을 판단할까요? 안 합니다. 그거 안 할 겁니다.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돈만 수천만 원을 날립니다. 변호사들이 이런 수용지역이 이제 발생이 되게 되면 좋은 시장이거든요, 여기가. 왜냐면 모든 토지들이 급하거든요. 마음이 막 급하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변호사들이 이거 소송하세요, 저거 소송하세요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 경험상 아무거나 소송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어떠한 법이 적용이 되는지를 잘 알으셔가지고 그 법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소송을 하더라도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법이 적용이 되냐면, 공공주택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법률 등이 여기는 적용이 되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 기준은 2023년 6월 15일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33년까지고요. 지구명은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위치는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신대동, 세교동, 모곡동, 고동면 일원이고, 면적은 453만 1923제곱미터. 지구지정 제한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얘가 바로 사업 시행자입니다. 이 법에, 이 두 가지 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법을 알아야 됩니까? 네, 바로 이 공공주택특별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좀 발견되나 싶으면 그때 가서 그런 거에 대한 소송을 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지금 그거 가드를 막아놨다고 사유재산 침해가 됐기 때문에 그걸 소송을 하게 되면 그게 하나의 근거가 돼서 할 것이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법은 법리대로 검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정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 이유가 뭐냐, 평택경찰서에서 그 가드레일을 설치한 이유가 뭐냐, 그것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를 따져서, 그거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면 그거 철거하라고 할 것이고, 타당하다면 그래, 그건 당연히 경찰서에서 한 처분이 맞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이기든 지든 간에 사유재산에 대한 이게 수용받는데 조금 영향을 끼치지 않나? 하나도 영향 끼치지 않습니다. 하나도 영향 끼치지 않아요. 돈 수천만 원만 날리는 겁니다. 네, 돈을 수천만 원을 날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소송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경찰서가 어떤 사유재산 침해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사유재산 침해가 아니라 공익의 목적,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 한 처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가봐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설상 이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상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영향을 끼치느냐? 영향을 끼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송은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할 소송이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의미 없는 소송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이 토지가 어떠한 법을 적용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주택특별법과 토지보상법에 대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인데요. 공공주택특별법의 제4조에 공공주택사업자가 나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기관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2항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부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일반 건설업자가 같이 지정할 수 있다. 예, 주택사업자로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무엇이 없냐면 토지주가 들어갈 텀이 없습니다. 토지주가 들어갈 텀이 하나도 없어요. 토지주에 대한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도시개발법에는 토지주가 사업 시행자로서 할 수 있다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많은 다툼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토지주가 들어갈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업자로서 해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소송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소송은 뭐냐면 이 공공주택특별법을 이제 진행하다 보면 이 법들이 또 되게 복잡하고 하다 보면 절차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잡아내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송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거 가지고 소송을 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거는 그런 소송은 해봐야 법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100% 패합니다. 그런 소송을 하지 마시고 돈 낭비니까요. 하지 마시고 이 공공주택특별법에 대한 것을 많이 연구를 하셔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토지대책위원회라든가 위원회들이 많이 조성이 될 거예요. 그분들이 이 공공주택특별법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슨 하자가 있는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거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쓸데없는 진입로 차단했다고 소송하는 거 그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어떤 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느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로서 보상을 받는데요. 거기에는 현금 보상이 최우선인데 토지로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토지의 보유기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이 뭐냐면 보유기간 등 여기에 보면은 1년 전부터 계약 체결 또는 수용 체결까지 계속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할 때에는 제7항 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란 건 뭐냐면 다른 외지에 살고 있는 외지인들입니다. 외지인들의 토지 소유자를 말하는 거고요. 해당 공익사업지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자 순으로 토지를 보상하며 그 밖에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 방법은 사업시행자가 공고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시행일 기준 5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그 다음에 평택시, 인근 시군에 오랫동안 거주한 자가 우선순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사업시행자가 정해서 공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를 보상할 수 있는 면적은 주택용지는 330제곱미터 이하, 상업용지는 1,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이 이상은 주지 않는다는 거고, 보상하고 난 다음에 남은 게 있으면 현금이나 채권으로 보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방법을 취하는 이유가 뭐냐면 토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예전에 제가 수용을 당할 때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현금으로 다 청산했는데, 현금으로 다 청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일부를 토지로 보상을 하는 거죠. 자기네가 그걸 공사를 해가지고 원가가 얼마가 들어갔다 해가지고 이렇게 토지로 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거기에 원가가, 걔네들이 말하는 원가가 제대로 된 원가인지 여러분들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원가라고 하니까 그냥 원가 들어간 것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그 돈을 세이브 시키는 겁니다. 세이브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억이 들어가는, 수용을 하려면 1,000억이 들어가는데, 현금으로 주면 1,000억이 들어가는데 이걸 함으로써 한 500억밖에 안 들어가. 500억은 땅으로 줘 그냥.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은 돈이 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토지로 보상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최근에 생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지역은 이 두 개 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진행을 하시면서
쓸데없는 소송 하지 마세요. 그거 다 돈 낭비고 시간 낭비. 그리고 이런 수용 지역이 생기고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변호사들이에요. 변호사들은 이게 좋은 시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막 급하고 막 애달고 막 안타깝고 하다 보니까 이거 소송 뭐 저거 소송 막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런 소송을 할 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할까요? 변호사가 안 합니다. 안 하고 해달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해줍니다. 그냥 뭐 써주기만 하는 거죠. 뭐 좋게 좋게 써주기만 합니다. 좋게 좋게 써주기만 하는데 제 경험상 해보니까 그거 아무 효용도 없다는 거. 아무 효용도 없다는 거. 뭐 앞으로 이제 소송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부동산 수용 지역에서 하는 이런 소송들은 이 변호사들이 아주 그냥 좋은 시장이에요. 변호사들의 좋은 시장이다 보니까 그 변호 비용도 보통 한 수천만 원대입니다. 근데 그런 소송들을 막 무자비로 하게 되면 그 비용을 갖다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뭐 맨날 그렇다고 해서 뭐 토지주들한테 돈을 거둘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뭐 이 소송을 남발하는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 가장 핵심적인 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공공주택특별법의 그 법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꼭 필요로 하는 소송만 진행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 지지의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소송이 많을 텐데 그런 소송도 좀 가려서 하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